안녕하세요. 최근 미국과 일본의 깜짝 무역 합의에 전 세계가 놀랐죠. 일본은 무려 759조 원 선물 보따리를 트럼프에게 안겼고 트럼프는 흡족한 표정으로 말했죠. 봐라, 일본처럼 미국에 돈을 가져오면 다른 나라도 관세를 낮춰주겠다 라고 말이죠. 이제 트럼프의 눈길은 한국과 유럽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관세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힘의 외교, 그리고 그 진짜 목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관세는 위대한 것이라며 관세는 힘이다 라고 강조해왔는데요. 트럼프가 말하는 관세의 힘은 단순히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을 넘어 상대국의 시장을 개방하고 자국 투자를 유치하는 강력한 협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해방의 달을 선포하며 한국과 일본 등 주요 교역국에 최대 25%의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했고 90일의 유예 기간을 주며 협상을 진행하도록 전 세계에 압박했죠. 8월 1일로 예정된 관세 발효 시한이 다가오면서 전 세계 주요국들은 트럼프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긴박한 줄다리기를 시작했는데요. 트럼프가 제시한 기한에 맞춰 어떤 나라들은 트럼프의 관세 폭탄을 맞으며 똑같이 갚아주기 위한 무역 보복을 시작했고 또 어떤 나라들은 미국과 협의하며 절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는데요. 일본 또한 8월 1일 마감시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극적인 합의에 성공했죠. 일본은 예상보다 훨씬 큰 보따리를 미국에게 안겨줬어요. 굵직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트럼프가 발표한 상호관세 25%를 15%로 그리고 핵심 쟁점이었던 자동차 품목 관세를 25%에서 절반 수준인 12.5%로 낮추는데 합의한 건데요. 이는 기존 2.5% 관세를 더하면 최종적으로는 일본산 자동차는 미국 시장에서 1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죠. 대미무역 흑자국 중 가장 낮은 관세율을 이번 일본이 적용받은 건데요. 하지만 이를 얻기 위해 일본이 지불한 대가는 정말 실로 막대합니다. 우선 일본은 미국에 총 5,500억 달러, 하나로 약 759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약속을 했는데요. 여기에 미국의 보잉 항공기 100대 구매, 미국산 쌀 수입량 75% 확대, 연간 140억 미국산 무기를 170억 달러로 증액. 그야말로 일본은 미국에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안겨줬다는 평가가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협상에서 가장 굵직한 내용은 바로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점인데요. 하나로 약 759조 원에 달하는 정말 엄청난 금액인데 미국 상무장관은 일본은 미국이 선정한 투자 대상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죠. 이게 자세히 살펴보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미국이 자국의 반도체나 철강, AI 등 제조업이나 신사업 투자를 결정하면 그 돈은 일본이 되는 구조인 거예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이렇게 투자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의 90%를 미국이 갖는다는 부분이에요. 아니, 결정도 미국이 하고 이익도 미국이 갖고 금액만 일본이 낸다? 이게 참 언뜻 봐도 정말 미국에게 파격적이고 일본에게는 너무나 불합리한 조건처럼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을 100년 만에 한 번 있을 만한 산업 부흥의 기회이자 사이닝 보너스라고 칭하며 매우 만족했고 개인 소셜미디어에도 올리며 자신의 치적을 과시했죠. 정말 일본은 미국에 전례 없는 마치 백지 수표를 던져준 것과 같은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게 미국 언론의 발표만 보면 일본이 엄청난 손해를 본 것 같지만 일본의 시선에서 보면 이야기가 또 좀 달라져요. 이제 이번 합의를 일본의 시선에서 자세히 들여다보죠. 일본 주요 언론들은 이번 관세 협상의 결과를 사실상 승리 또는 절묘한 승리라고 평가하는 분위기인데요. 먼저 가장 큰 쟁점으로 꼽혔던 5,500억 달러, 하나 약 759조 원의 투자는 이번 협상에서 새롭게 추가된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기존에 일본이 다양한 형태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던 투자 내용을 묶은 것이라는 거죠. 즉, 일본 정부를 비롯해서 일본의 대기업들은 이미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기로 계획되어 있었고 이미 실행 중인 내용을 포함해서 신규 추가된 내용을 다 합쳐 총 5,500억 달러라고 표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상당 부분이 이미 계획된 투자나 대출 보증을 통해 재포장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상태죠. 게다가 미국은 이 투자에 대해 일본이 약속한 대로 만약 투자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언론 질문에
분기마다 평가를 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시 일본의 관세를 25% 올릴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이런 평가를 약속한 적 없다고 못 박은 상태예요. 향후 양국의 입장차가 커서 자칫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또한 쌀 시장 개방도 일본은 실리를 지켰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미국산 쌀 수입량을 75% 늘리기로 했지만 이는 기존 세계무역기구의 저율관세 할당 물량이 약 77만 톤으로 애초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단순히 미국산 쌀의 비중을 늘리는 방식이에요. 즉, 일본은 해외 쌀을 의무적으로 약 77만 톤 정도를 들여와야 하는데 기존에 77만 톤 중 미국산 쌀을 30%, 한국산 쌀을 30%, 그 외 다양한 나라를 해서 총 77만 톤을 들여왔다면 이 비중을 그냥 단지 미국 비중을 좀 더 올리겠다고 한 거예요. 즉, 일본 농민들 기준에서는 기존 77만 톤에서 갑자기 미국산 쌀을 100만 톤을 더 가져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겠지만 어차피 들어오던 쌀, 그중 해외 쌀의 77만 톤 중 한국에서 30%를 들어오든 미국을 75%를 들어오든 어차피 총 수량은 똑같기 때문에 그닥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성공 포인트는 자동차 관세율을 대폭 낮추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지난해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는 684억 달러로 하나 약 94조 3,800억 원인데요. 이 중 무려 80%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서 나왔을 만큼 미국과 일본의 무역 거래에 있어서 자동차 카테고리는 정말 중요한 핵심 수출 품목이죠. 당초 25% 관세가 부과될 뻔했지만 일본은 이를 15%로 낮춘 것은 일본 자동차 업계에 정말 큰 호재죠. 일본 입장에서는 자동차가 대미 흑자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20% 항목들을 30%든 50%든 내주더라도 전체 80% 이익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세를 단 1%라도 낮추는 게 훨씬 효과가 크고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던 거죠. 결국 이번 자동차 관세로 성공적인 무역 협상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이 내용 발표 후 일본의 자동차 기업 도요타나 혼다 등 주요 기업의 주가가 급등한 것도 이러한 안도감을 반영한 것이죠. 일본의 언론사나 미국의 CNN 외신 등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트럼프의 포장과는 다르게 일본이 결국 잃은 건 거의 없고 트럼프가 자랑할 만한 명분만 만들어준 셈이라고 지적하며 일본의 교묘한 타협에 주목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본 협상단이 국익을 지키며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강조하며 미션 완수 해시태그까지 달았던 배경에는 이러한 판단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미국과 일본의 시선은 다르지만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의 돈으로 자국 경제를 살리고 그 이익의 대부분까지 가져가겠다는 야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다음 표적은 한국과 EU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선 EU는 철강을 비롯한 고율 관세를 예고받았지만 현재 언론에 나오는 다양한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일본처럼 15%의 우호적인 최저 관세 적용으로 곧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에요. 자, 이제 문제는 제일 중요한 우리나라의 상황인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이 한국에 4천억 달러, 하나 약 548조 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제안했다고 보도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이 약 760조 원을 냈으니 한국도 일본처럼 성의를 보여야 한다며 548조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은 다른 나라 돈을 활용해서 자국 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건데요. 이게 참 어찌 보면 미국의 막대한 파워를 활용한 일종의 삥뜯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협상에 임해야 하는 만큼 한국의 상황이 참 곤욕스러울 것 같아요. 8월 1일 미국 상호관세 발효 시한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국인 일본까지 관세 협정을 마무리하며 한국의 시간은 점점 더 압박을 받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더 큰 우려는 바로 어제 25일로 예정되었던 한미 재무통상수장 간 2+2 협의가 돌연 취소되었다는 점이에요. 당초 전날 출국 예정이었던 협상단이 공항에서 이 소식을 듣고 발길을 돌려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죠. 미국 측은 중요한 우선순위 일정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사전에 약속된 내용을 불과 전날 통보하며 취소한 것은 이게 외교상 큰 결례임은 분명하죠. 이를 통해 한국은 협상 준비가 부족하다는 압박과 함께 시간적으로 점점 더 초조하게 만드는 트럼프식
벼랑끝 몰아넣기 전략이 또다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는 동안 관세로 인한 피해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는 한미 FTA로 인해 원래 무관세 혜택을 받던 자동차 산업은 현재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데요. 관세 협정을 통해 일본산 자동차가 15% 관세를 적용받는데 우리는 지금처럼 25% 상호 관세를 받는다면 미국 시장에서 동일 사양의 차량이라도 한국 차가 일본 차보다 수천 달러, 즉 하나로 수백만 원 이상 비싸지는 치명적인 가격 경쟁력 약화가 발생하죠. 현대차는 이미 2분기 좋은 분위기를 살려 역대급 매출을 달성했지만 관세 부담으로 인해 대려 이익은 8,200원의 영업이익 감소가 발생했죠. 이는 기존 분기 대비 15.8% 감소한 수치로 이미 미국의 관세 쇼크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눈으로 체감되고 있어요. 하반기에는 그 영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협상에서 활용할 카드로 삼성, SK, 현대 등 국내 10대 그룹 중심으로 약 1,000억 달러, 하나로 137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마련했지만 미국은 일본에 5,500억 달러 선례를 들며 더욱 큰 규모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은 일본보다 GDP가 절반 수준도 안 되는 상황에서 동일 또는 비싼 금액을 제시하는 건 재정적으로도 엄청난 부담이자 이건 좀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 같아요. 이번 관세 협의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국가 생존 전략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시간은 촉박하지만 한국은 남은 시간 동안 이럴 때일수록 되려 쫓기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미국의 판세에 놀아나지 않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우리의 초조함과 다급함을 보여주지 않고 여유로운 페이스로 실리를 챙기는 협상에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내어주고 어떤 실리를 챙길지 지혜로운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은데요. 나아가 일본의 쌀시장 개방 선례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체면치레를 해주면서도 교묘하게 실리를 챙길 수 있는 현명한 협상이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보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